우리가 너무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사실은 옆집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몇 평에 어디 사느냐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뭘 타느냐가, 무슨 차를 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회예요. 이게 아이들한테 잠재적으로 뿌리 내린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프리랜서로 연구하는 청소년 교육 연구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소년 정책을 하면서 이제 정책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비전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많이 나오는 게 행복 아니에요? 근데 행복이라는 말을 쓰는 게 이제 식상해졌어. 왜냐하면 안 행복하거든. 저희가 행복도 조사를 하면 행복도가 낮아요. 한국 아이들이. 불안지수 높죠? 행복도 낮죠? 우울해질 수 있고? 그럼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살률이 가장 높잖아요. 제가 이제 세종에 살거든요. 세종시 청소년들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7개 시도를 비교했을 때 세종시가 월등하게 높아요. 좀 갸우뚱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종시 주민들의 행복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거든요. 근데 왜 애들 자살률이 높지? 답은 아직 없어요. 여기까지부터는 이제 가설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불안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큼직한 거는 결국 경쟁이거든요. 교육 경쟁이에요. 세종시는 부모들이 평균적으로 되게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서로 비교도 많이 하겠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많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니즈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압박도 심하겠다, 거꾸로. 그래서 아마 자살률이 높겠다 하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종시의 뭐 특별한 케이스겠지만 결국은 이거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다른 데 사는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경쟁시키는 측면에서의 불안증은 다 비슷할 거고, 그러나 거기서 해결하지 못한 건 아이들을 압박하는 요인들은 줄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너무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사실은 옆집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몇 평에 어디 사느냐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뭘 타느냐가, 무슨 차를 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회예요. 이게 아이들한테 잠재적으로 뿌리 내린다고 봐요. 그걸 쟁취하는 가장 첫 단계가 뭐예요? 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불안하게 안 만들 재간이 없는 거죠. 자녀들한테도 쉽게 부동산 얘기하고, 저도 과거에 한번 밥상머리에서 그 얘기했다가 화들짝 놀랐어요. 애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고, 부모가 일단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눈빛을 보는 아이들도 불안하고 온 사회가 불안하고.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결론에 다다른 건 뭐냐면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은데 잘 못하는 상황이에요. 돈은 많은데 안 흘러간다는 게 좋은 워딩이 있으면 그거 다 사업화해버리거든요. 뭐 이런 자격증 만들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해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청소년 정책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불안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자립인 거죠. 교육 문제 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바꾸려고 막 교육에 투자도 하고 막 그러는데 교육 문제로 교육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육제도는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게 없어요. 다 들여와봐가지고. 들어와도 안 돼요. 예를 들면 뭐랄까요, 고교학점제. 이거는 굉장히 멋진 정책이에요. 근데 안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해가지고 내가 대학 가고 이렇게 성장해야지라는 걸 내가 스스로 기획하고 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입시가 딱 끼면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취업이라는 2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관문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너무 심해요. 노동시장 구조가 취약해요.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격차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교육열도 더 불붙는 거거든요. 이제 경쟁이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 따로, 교육 따로 이렇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노동시장하고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것. 선진국이 됐지만 선진국들 중에서 직업교육을 이렇게 홀대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직업인을 튼튼하게 키우고, 그래서 노동시장으로 내보내고, 노동시장도 이런 직업인들, 전문 직업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맞물려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것. 그래서 그런 걸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은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키가 될 수 있는 거는 저는 한번 크게 이동시켜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하세요. 세상 천지를 둘러봐라.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는 나라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수도권에 50% 이상이 사는 나라는 없어요. 저출산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도 문제 있어, 노동시장도 문제 있어. 문제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매듭을 풀라니까 안 풀려요. 입시 문제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경쟁해야 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으니까. 저는 그냥 수도권 인구 이동이 필요하다고 봐요. 솔루션은 가지고 있고 역량은 다 많아요. 이미 축적돼 있어요.
그렇게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교육도 풀고 이렇게 가야 풀릴 거다. 크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 정책은 원래 교육 정책이 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청소년 정책으로 좀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어요. 늘 입시 문제에 발목을 잡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아이들에게 끼도 살려주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에서 현장에 많은 노력이 있었죠.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게끔. 요즘 뭐 유엔처럼 많이 하는 거는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지역에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죠. 최근에는 뭐 기후행동 같은 데는 아주 센 목소리를 내는 친구들도 있죠. 진짜 민주주의 교육은 강의시키고 이게 민주주의야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막 목소리 내고 내 스스로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런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딸아이한테 경쟁하지 않는 학교 풍토에서 잘하도록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딸아이들이 더 경쟁하는 시대에 살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세대는 정말 그러지 않으면서도 되게 여유롭고 불안하지도 않고 서로 경쟁하지도 않고 그런 세상이 되도록 여러분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손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좌절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막 이것저것 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너무 많다. 주저주저 하지 말고 그냥 이것저것 해봐라 하는 얘기 꼭 해보고 싶어요. 나는 언젠가 잘 될 거야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자꾸 되뇌이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